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 요리와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백종원이 외식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담아내어 외식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이 책의 반응이 좀 뜨겁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장사, 어떻게 시작할까? 두 번째, 잘 되는 가게로 거듭나기 위해 고민할 것들. 세 번째는 식당에서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하고 싶다면. 네 번째는 외식업으로 도약 등으로 각 장마다 외식업에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어서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장은 먹는 장사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제목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1장에서는 외식업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외식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시장 조사와 입지 선정, 고객의 요구 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실제 자신의 첫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수와 성공담을 통해 초보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팁을 제공합니다. 네, 요즘 특히 외식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특히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업 창업의 첫걸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백종원은 외식업의 첫걸음은 시장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읽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직접 고객이 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서 현지 고객들의 식사 습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메뉴를 조정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네, 외식업 창업의 첫걸음은 시장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고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메뉴를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백종원은 메뉴가 많을수록 운영이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첫 식당에서 메뉴를 너무 많이 구성한 탓에 오히려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가게를 떠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단일 메뉴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죠.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또 입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입지 선정,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입지 선정은 외식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종원은 가게의 위치는 유동인구나 인구 밀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잠재 고객층이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번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가게를 열어봤지만 고객층이 명확했던 덕분에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을 소개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 분석을 하고 또 입지 선정을 거치고 나서 초반에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는 홍보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반 홍보의 경우 과도한 광고를 하는 것보다 고객의 입소문을 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한번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와 안정된 맛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홍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는 첫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가게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해 성공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가게 운영에서 입소문을 타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군요.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잘 되는 가게로 거듭나기 위해 고민할 것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2장에서는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다룹니다. 메뉴의 단순화,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인테리어와 상호 명의 선택의 중요성까지 실질적인 경영 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종원은 손님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가게의 서비스,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가게의 상호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호명이 간결하고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네, 어떤 우리가 음식점 가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음식점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백종원은 가게 이름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고객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이름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그는 백종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도 기억에 남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끝에 0410이 들어가는데 네. 자기 전화번호 끝자리가 0410이에요. 오. 그래서 그 번호도 넣어서 기억에 꼭 남긴다고 하네요. 네, 가게 이름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짓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그 음식의 정체성을 담으면 더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인테리어, 가게 분위기를 좌우하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 인테리어는 음식과 일치하는 테마가 중요합니다. 백종원은 인테리어는 화려함보다는 음식의 컨셉과 맞아야 한다고 하죠. 특히 공간 활용을 고려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레스토랑인데 뭐 냉면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뭐 국밥집인데 뭐 저기 그 피자집처럼 만든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밥집은 국자집답게, 피자집은 피자집답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음식과 또 음식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그리고 적당한 가게 상호명, 이게 잘 어우러졌을 때 또 가게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서비스의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서비스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서비스는 맛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맛이 한 30% 되는데 나머지가 한 70%예요. 그중에서 서비스가 한 30%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훌륭해도 서비스가 나쁘면 고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첫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강조했고 그 덕분에 단골국이 많이 생겼다는 경험을 고보합니다. 결국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비슷한 맛이더라도 또 어떤 서비스를 가게에서 제공을 하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단골이 될지 아닐지 또 그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식당에서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하고 싶다면 이란 제목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3장에서는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시피 표준화의 중요성, 가맹점 간의 소통 방식, 그리고 확장 시 유의해야 될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백종원은 일관된 맛을 유지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하죠. 네. 또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그럼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확장을 고민할 때 중요한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개량화해야 합니다. 백종원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맛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키트 같은 걸 아예 만들어서 적절한 조리 시간을 가르쳐줘서 바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군요.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백종원은 가맹점 간의 정보 공유와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며 본사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하면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본사에서 강력한 브랜드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백종원은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각 매장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암행으로 돌아다니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마다. 그래서 어느 집은 어떤 게 안 된다라는 걸 암행으로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맛의 일관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매장의 좀 서비스와 품질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은 외식업으로의 도약이란 제목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4장에서는 외식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전략을 다룹니다. 매장 확장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 실패를 극복하고 분석하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백종원은 외식업에서 꾸준함이야말로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네. 외식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또 다룬다고 해주셨는데 매장을 확장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요.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건가요? 그냥 손님이 많이 온다서 매장을 확장하면 망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손님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매장 확장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백종원은 매장을 확장할 때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확장을 고려할 때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하고 예상되는 수익을 분석한 후 확장을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한참 인기를 끌 때 바로 이제 매장 확장을 결정할 게 아니라 예상되는 수익을 충분히 분석하고 결정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인지를 봐야지 지금 반짝거리고 끝나는 시장인지 이 판단을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 단골 고객층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비결일 것 같은데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고객의 충성도는 꾸준한 서비스와 맛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돈 좀 벌었다고 손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네.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백종원은 고객들이 항상 기대하는 수준의 음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확신을 줄 때 고객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 없었다.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네. 근데 백종원은 그 운조차 실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이 내 분석이 실패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과거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야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가게 운영을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외식업 성공에서는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 꾸준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걸 꾸준함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맛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객층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노인들로 바뀌었어요. 그분들한테 맞는 음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백종원은 꾸준히 맛을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외식업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좀 자주 찾는 방문객들이 어떤 계층인지, 뭐 연령대나 나이는 어떤지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음식도 조금씩 개선을 해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비결이군요. 그야말로 이 장사와 관련해서 백종원 씨 하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백종원 씨가 쌓아온 노하우를 전부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님께서는 이 책 읽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거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맨날 하던 네. 얘기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종류의 식당에서 근무를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작은 가게, 잘 안 되는 집에서 해보라고 하죠. 그래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몇 달 동안은 잘 되는 집에서 근무를 해서 운을 가지고 나와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많은 분들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알바라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아, 네. 실제로 컨설턴트님께서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책에도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면 그 분야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먼저 그 일을 좀 경험을 많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백종원 씨의 책 장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쭉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는 외식업 창업에서 프랜차이즈 확장 그리고 도약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룹니다. 1장에서는 시장 조사와 입지 선정, 2장에서는 메뉴 구성과 서비스, 3장에서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한 표준화와 관리, 4장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꾸준함으로 외식업을 도약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백종원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창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외식업 성공의 핵심이다 라는 그의 조언은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식업 창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비결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